한동훈 장관 아까 뭐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장관이요. 어떤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답니다. 어떤 회의였느냐? 윤석열 대통령이 빠진 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.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이제는 이 부분 엄단할 겁니다. 물론 이 부분이 선생님 같은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으실 거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정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. 그건 선생님이 싸우실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저게 어디서 나온 발언이에요? 이게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던 제3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서 한 발언인데요. 국정과제 점검회의. 예, 여기 이제 전세 사기 또 청소년 불법 도박 피해자들이 이제 질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장관이 직접 일어나서 이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겠습니까?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보듬는 모습을 보였고 또 청소년 도박 피해자 자녀를 둔 50대 남성에게는 미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다 이렇게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면서 그 회의가 끝나면 말씀을 부탁드린다 저희가 싸우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저 회의의 사회자, 그러니까 주재자가 원래 대통령이었던 자리잖아요. 근데 장관으로 바뀌었어요. 지난번에 추경호 장관부터. 예, 이게 원래 1, 2회는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었어요. 아무래도 국정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얘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겼었는데 예. 3차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사회를 맡았거든요. 아무래도 지금 조직 개편 대통령실 하고 있고 뭐 개각구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키를 이제 장관들에게 넘긴 셈인데 이 윤 대통령의 빈자리를 한동훈 장관이 채우면서 좀 더 존재감을 부각하고 윤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한 장관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. 공격할 때는 또 엄청나게 날카롭게 각을 세웁니다. 근데 한동안 좀 잊혀졌나 싶은데 이분은 계속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해요. 그러니까 또 한동훈 장관은 또 맞공격을 하고 송영길 전 대표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.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. 땀을 흘려봤어요.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.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. NHK 이거는 제가 초선 올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술 한 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. 네.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? 5.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. 야,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공격을 하지만 NHK 룸사롱인가요? 본인은 룸사롱이 아니라 그냥 노래만 부르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본전을 못 찾는 그런 게 반복됐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본전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관련자인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내 인생의 오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도 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맥주 마시자고 해서 갔다 이러는데 맥주 마신 게 아니라 양주 마셨어요. 거기 룸사롱 맞아요. 왜냐하면 임수경 씨가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우상호 씨는 저한테 쌍욕을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서 새로운 양주 병을 까기도 했습니다라고까지 생생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. 게다가 단란주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단란주점에 그럼 여성 접대부 부르면 그게 불법이에요. 유흥주점이라서 여성 접대부가 왔던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서 임수경 씨 글에 다 나와 있어요. 여성 접대부 몇 명 있었고 어떻게 놀았고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
자기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잖아요, 그때. 근데 예. 선배가 술 사준다고 해서 거기 갔다라는 건 그럼 뭐 향응받았다는 얘기인가요? 뭐 어떤 면으로도 해명이 안 되는데 저걸 왜 해명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맥주 마셨다, 뭐 단란주점에 불과했다 이거는 팩트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 속이려는 시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한동훈 장관과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함정을 팠다는 게 또 나와요. 야, 이번에는요.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. 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. 제가 먼저 얘기해드리죠. 불체포 특권 누가 떠오릅니까? 송 대표가 그 단어를 씁니다. 국회의원을 범죄 집단처럼 떠들면서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까?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?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 총선 지고 나면 바로 윤석열, 한동훈은 바로 피의자로 전락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구속을 면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지금 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까? 송영길 전 대표가 방탄갑옷 입고 싶은 거 아니냐. 저에 대해서요?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? 혹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장관 뭐 정치한다, 출마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아니 또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불체포 특권에 갑옷 입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불체포 특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고요? 누굽니까? 한동훈 장관이 다 얘기를 했죠. 네. 그러니까 이거죠. 그 갑옷이라는 말을 썼어요, 지금 송영길 대표가.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방탄 갑옷으로 생각하는 그 독특한 논리 구조가 그 민주당 내에 만연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송영길 대표 이번에도 총선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본인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데 빨리 갑옷을 입어서 내가 이거 기소되는 거 맞고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또 싸우겠다 이겁니다. 정치를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까? 저는 송영길 대표가 좀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.